자, 다음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에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K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전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대한 거래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8월 27일 풍암산업으로부터 원재료 1600만원, 200개, 단가 8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되겠죠. 계약금 16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럼 당좌수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니까 요거 당좌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는 당좌 예금이고요. 계약금이니까 요거 선급금 하시면 되겠지요. 두 번째 문제. 자, 당사는 안동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지급할 외상매입금이니까 지금 나는 외상매입금을 갚고 싶다. 상환하고 싶다. 이런 말이죠. 중에서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채무를 면제받았다. 그럼 채무를 면제받은 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나는 계정 과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채무 또는 면제 이거를 계정 과목 코드에다가 입력을 쭉 해보세요. 그러면 비슷한 계정 과목이 검색이 될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되는 계정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통주 주식 5천주, 주당 액면금액 5천원, 한 주당 발행금액 만원을 발행했으며, 자, 주식을 발행했어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 생기죠? 그런데 자본금은요, 항상 액면금액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액면 금액으로 생기는데 발행 수량에다가 액면 단가를 곱해 주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자본금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액면 금액은 5천원인데 발행 금액은 만원이에요. 그러면 5천원짜리 만원 받고 발행했다. 그럼 만원 발행한 거는 차변으로 금액을 빼주시면 되겠죠. 발행 대금은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자, 그러면 발행한 금액 만원은 차변의 보통 예금이다. 이런 말이겠죠. 자,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돈이 또 현금으로 나간 게 있어요. 그럼 또 대변의 현금이겠네요. 그죠? 네. 나는 만원 발행했는데 50만원이 나갔어요. 자, 물론 만원만 받은 게 아니라 5천주에 만원이니까 5천만원은 차변의 보통 예금 받고 그 중에서 50만원 현금 나가고 자, 이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차변에는 보통 예금 얼마? 자, 발행한 금액 5천만 원, 대변의 현금은 50만 원 이렇게 되겠지요. 자, 단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없다고 가정한다. 자,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먼저 상계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 먼저 상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왜? 주식의 액면 금액은 5천원인데 한 주당 만원씩 발행했으니까 딱 봐도 할증 발행했다. 네, 액면 금액보다 많이 받고 발행했다. 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그거 먼저 상계 처리해 줘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없으니까 고려하지 마시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없다고 가정한다 이런 문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없는 건가요? 아니죠. 장부 조회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없다 이런 메시지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장부를 조회해야 돼요. 그런 말이 없다면 당연히 장부를 조회해서
장부를 참고해서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12월 8일 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중국에 출장 갔던 홍길동은 12월 4일에 지급하였던, 자, 이미 과거 내어 지급했던, 자, 출장 가면서 우리 어떤 돈 줘요? 네, 출장 갔다 오라고 돈을 얼마큼 줄 거예요. 근데 출장비 얼마 쓸지 모르니까 일단 돈은 지급하지만 그 출처와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거 가지급금 처리하죠. 자, 그러면서 가지급금이 있을 것이다. 언제? 12월 4일날. 자, 지문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날짜를 알려줬다라는 건 뭐예요? 그 날짜 전표 확인해서 그거 참고해서 회계 처리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표 검색하셔가지고 12월 4일 전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때 150만 원 나갔나 봐요. 150만 원 중에서 125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반납했다. 그러면 현금은 다시 현금을 돌려받았다라니까 이거 차변에 분개해 줘야 되겠죠?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거래처? 이 가지급금의 거래처가 있을 것이다. 누구? 홍길동. 네, 이런 뜻이고요. 다섯 번째 문제. 12월 10일, 11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우리 보통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할 때는요,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50%를 부담해 줍니다. 그럼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어떻게 처리해요? 예, 수금 처리합니다. 네,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 총액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4대 보험료 원천세와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분을 다 예수금으로 처리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이미 예수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50%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50%만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50%는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인데 제조부문 직원이 이만큼이고 관리부 직원이 이만큼이다. 근데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제조 부분은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관리부 직원은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엔 현금이고 차변에는 예수금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12월 18일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주상사의 토지를 4억 5천에 취득하고 대금은 3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자,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산 거니까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 투자 부동산의 취득 원가는요, 유형자산의 회계 기준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취득한 가액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 즉 취득세, 등록세 발생하면 더해주고, 뭐 불가피하게 채권을 매입할 때 현재 가치와 매입한 금액의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만큼 취득원가에 가산해주고 등등등 여러 가지 취득원가 기준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준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2천만 원은 토지 원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투자부동산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자, 일반 전표 열어주시고요. 8월 27일. 자, 계약금 160만 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계약금 선급금이죠. 선급 엔터. 거래처는 풍암산업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 160만 원 되겠습니다. 당좌 수표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당좌 엔터. 당좌예금 찾아서 화살표로 건너가시고 네, 16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요,
당좌 예금하고 그냥 엔터 했더니 이렇게 풍암산업이 복사됐어요. 이거 괜찮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와 함께 입력해 줘야 되는 선급금은 거래처를 코드도 입력하고 명칭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채권 채무 계정이 아닌 당좌 예금이라든지 뭐 그 외의 계정들은요. 거래처를 입력해도 되고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예, 그거는 채점엔 가산점은 없지만 감점 사항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9월 17일 전표 이동해 보겠습니다. 9월 17일 9월 17일 자, 안동의 외상 매입금 지급할 계획이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외상 엔터, 외상 매입금 찾아서 거래처는 안동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2,500. 대변에 자, 2천만 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되시고요. 2천만 원 20 플러스 엔터 또 대변에 채무를 면제받았다 그랬으니까 면제 이렇게 하고 엔터 해보시고요. 또는 채무 하고 엔터 해보셔도 답은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계정은 채무를 면제받아서 생긴 이익이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 되겠지요. 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예금과 채무 면제 이익의 거래처 이름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도 뭐 무관해요. 네. 다음 10월 25일 날짜 바꿔주시고요. 자,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발생하고요. 자본 엔터, 자본금 찾아서 액면 금액으로 5천 주를 5,000원에 발행했으니까 2,500만 원이 되겠죠? 2,500만 원. 현금 나간 거 있네요. 자,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50만 원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101번 현금 50만 원. 자, 지금 우리가 증자하고 있어요. 자,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증자를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자, 유상증자할 때 신주 발행 비용은요. 주식의 발행 금액에서 뺄 거예요. 자, 그런데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주 발행 비용은요. 창업비 이렇게 해서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그 회사의 모든 그 기출 문제 우리 이제 전산회계 시험은 모든 회사가 다 계속 기업들이에요. 네, 계속 기업들이고 이미 회사가 설립이 돼서 기중에 발생된 일들, 기초에 발생된 일들, 결산 때 하는 일들 이런 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회사를 지금 막 설립했다 라는 그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내고 싶다? 그럼 이런 문제다 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건 그냥 유상증자다. 네, 또는 뭐 무상증자다. 뭐 자본 전입하는 경우는 무상증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주식의 발행 금액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주식의 발행 금액이 5천주에 만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인데 주식 발행 비용 5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발행 금액 5천만 원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발행 대금은 주식의 발행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랬으니까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은요. 5천만 원 들어왔을 거예요. 네, 왜? 발행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됐다. 뭐 신주 발행비를 빼고 입금됐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얼마 받은 거예요? 4,950만 원 받은 거죠?
네, 2,500만 원짜리 발행하면서 4,950만 원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이 2,450만 원 발생할 거예요. 요거 액면 금액보다 초과해서 발행해서 받은 돈, 네, 액면 금액보다 초과해서 받은 돈은 2,4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하시면 되겠죠. 주식 엔터, 주식 발행 초과금 찾아서 엔터.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면 그거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주식 발행 초과금 하시면 되겠지요. 됐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 12월 8일 날짜 바꿔주겠습니다. 12월 8일. 자, 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중국에 출장 갔던 홍길동은 12월 4일에 지급했던, 그럼 12월 4일 전표를 먼저 확인해 보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4일을 먼저 확인해 봤더니 가지급금 홍길동 150만 원 처리되어 있는 게 있네요. 아하, 가지급금으로 처리했구나. 거래처 홍길동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12월 8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대변에 가지급금, 가지 엔터, 가지급금 찾으시고 홍길동 거래처 선택해 주시고요. 1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자, 출장 가서 사용한 돈 125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요거 여비교통비인데요. 자, 홍길동은 제품 수출을 위해서, 즉 제품 판매를 위해서 출장 갔다 온 거니까 800번대 여비교통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125만 원. 나머지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또 차변에 101번 현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 12월 10일 날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으로 나갔어요. 자, 11월분 건강보험료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101번 현금 금액은 총액인 41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50%는 이중 50%는 직원 부담금, 근데 그거 계산해야 되니까 귀찮죠. 하지만 나머지 50% 회사 부담분은요, 금액을 알려줬어요. 그거 먼저 회계 처리하는 게 편하겠죠. 차변에 제조부문 직원분은 12만 3,750원. 자, 이거 500번대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된다 그랬죠? 511번 복리후생비 12만 3,750원. 아이고, 750원. 또 차변에 관리부 직원 거는요. 800번대 복리후생비 82,500원. 엔터. 그럼 나머지 자연스럽게 나머지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또 차변에 254번 예수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차변에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액 분계가 안 되니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차액 분계가 될 거예요. 자, 아까 왜 차액 분계가 안 됐을까요? 네, 제가 대변을 선택했더니 얘가 대변이 아닌데 이러면서 차액을 만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경우는요, 이 차변 금액란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차액 분계가 됩니다. 다음 12월 18일. 자,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있으니까 차변에 투자, 부동산, 투자 엔터, 투자 부동산 찾아서 엔터. 금액은 매입한 금액 4억 5천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 2천 더해서 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엔터. 자, 4억 5천은 3개월 뒤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죠?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 엔터. 미지급금 찾아서 우주상사, 우주 엔터. 우주상사 찾아서 4억 5천 해주시고요. 자, 취득세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2,000 하시면 되겠습니다.